안녕하십니까. 심재철 TV입니다. 10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조차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국정감사장은 일반 수사와는 다릅니다. 의원이 묻고 증인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인데,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추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뻔뻔한 거짓말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대로 지금 방송이 됐는데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관계가 되는 일인데도 한사코 모르쇠로 발뺌을 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났던 이재명 전 지사의 뻔뻔한 거짓말, 그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챙겨 먹었는데 그걸 나는 모르겠다. 민간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18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를 한번 보시죠.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이 삭제한 게 아니다.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한 것인데요. 이 얘기는 곧바로 직원이 정당한 업무를 했는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곧 배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 보니까 이틀 지나서 아이쿠야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또 말을 바꿉니다. 아이고 나 지금 사실 보고 못 받았다. 그리고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내가 뺐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뺐다더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못 받았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조차도 밑에 일선 직원이 실제 환수 조항이 있는 공모 지침서를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거짓말이라는 게 완전히 들통이 난 것입니다. 이건 정민용 전략투자팀장이 2015년 초에 자기가 그랬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만나가지고 직접 내가 얘기를 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밑에 전략개발 1팀, 개발사업 1팀, 2팀이 있었는데 이 두 팀에서도 역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건의를 했지만 7시간 만에 이 삭제가 됐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십시오. 초과이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중간 간부가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상급자, 시장 모르게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남시에서는 중고자동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중고자동차를 300만 원에 파는데 이것도 시장이 결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만 원짜리도 결제할 정도로 세세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에 관여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와서 난 모르겠다 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전 지사가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대장동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10월 20일 날 국토위 국감 때 한 말인데 이 분양과 관련해서 2015년 당시에는 미분양이 폭증할 때였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래서 화천대유한테 이익을 충분히 보장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5년은 경기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때였고 경기도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2013년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미분양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분양이 잘 돼나갔던 것이고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판교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전혀 분양에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른바 흔히 말하는 완판이라고 지금 하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5년에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화천대유한테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말고 대장동 옆에 있는 백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현동에다가 아파트 지을 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벌어진 사단인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왜 이렇게 아파트 개발을 해줬느냐. 여기도 지금 용도 변경 문제가 납니다. 왜 용도 변경을 해줬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 용도 변경 문제는 원래 백현동 땅이 자연 녹지입니다. 산입니다. 이 자연 녹지를 흔히 그린벨트라고도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 자연 녹지가 주거 3종, 2종, 1종 건너서 준주거지 이렇게 4단계나 점핑을 하게 됩니다. 준주거지는 사실상 상업시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하자마자 땅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 백현동 아파트가 이렇게 자연 녹지 지역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산을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을 때 농벽은 원래 15m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옹벽이 무려 50m나 됐던 것입니다. 옹벽 높이가 50m, 길이가 300m짜리 이 옹벽 아파트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아직도 완벽한 준공검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자, 이런 이 백현동 개발에서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점프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당시 국토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자연 녹지는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인 거고 이 용도 변경을 할 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 김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의 본부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발 업체에서 이 사람을 자기 회사 임원으로 직원으로 영입을 하자마자 이 문제가 용도 변경 문제가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뭔가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장에는 정부 기관들이 나올 때는 증인이라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잘못된 거니까 위증이고 이 위증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증이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고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이건 마땅히 또 배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 중에 한 분인 원희룡 전 도지사가 직접 이재명 지사를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얼마나 이재명이 뻔뻔했으면 제명스럽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겠습니까? 국가의 공직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뻔뻔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뻔뻔한 사람, 거짓말장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